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재료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페이지 196쪽과 197쪽 한번 볼 거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료의 이해,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올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책에서 목재, 나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금속, 그 다음에는 플라스틱과 마지막으로 신소재까지 나올 건데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1번, 2번, 목재랑 금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재,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나무가 생각난다고? 그렇죠, 나무. 나무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우리는 목재를 구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목재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 번째는요, 활엽수라는 게 있어요. 활엽수의 특징은요, 이파리가 이렇게 생긴 친구 있죠? 잎이 넓고 평평한 형태, 나뭇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대부분 활엽수예요. 예를 들어서 보자면 짠, 요런 게 활엽수죠. 참나무, 그 다음 자작나무, 수양버들나무, 포플러, 단풍나무 이런 식으로 잎이 굉장히 넓은 편, 그런 편인 나무들을 우리는 활엽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활엽수는요, 특징이 있어요. 무겁고 내구성이 있다. 그럼 무겁고 내구성이 있는 건 어떤 데 사용이 될까요? 그렇지, 조금 단단한 용도로 사용이 되겠죠. 가구라든지 악기, 뭐 바이올린이나 기타 뒤에 이렇게 악기로 쓰이는 나무재 있죠? 그런 나무재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침엽수라는 게 있어요. 침엽수. 침엽수 할 때 요 침자는 바늘, 침자를 사용했어요. 자, 그럼 이 침엽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맞아요. 이파리가 이렇게 바늘처럼 생긴 약간 뾰족하고 길쭉한 나뭇잎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연하고 탄력성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어디에 주로 쓰이냐면 실내 장식용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 뭐 펄프제 이런 데도 사용이 됩니다. 펄프제. 자, 이렇게 목재에 종류가 있다라는 거 알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목재라는 것은 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재료로 비교적 어떨까요? 가볍겠죠? 비교적 가볍고 튼튼하며 무늬가 굉장히 아름답고 가공하기가 비교적 쉽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매우 매우 불에 타기 쉽다. 그리고 이제 습기를 한참 머금고 있다가 요게 잘 마르지 않으면 썩기 쉽다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목재는요, 원목 그대로,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형태의 나무판을 원목이라고 하죠.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베어낸 그대로 아직 가공하지 않은 나무, 그것을 우리는 원목이라고 합니다. 원목으로 바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이용 목적에 맞게 또는 용도에 맞게 또는 경제성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가공하여서 가공재로 만들어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가공재라는 것은 한 번 더 손을 거쳤다라는 뜻이겠죠? 음, 가공재에는 어떤 게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공재는 합판이에요. 합판은 얘들아, 요렇게 넓고 얇은 판 있죠? 넓고 얇은 판을 하나는 나무 결이 요렇게 요 방향이다. 요렇게 쌓고 다음 거는 요 방향으로 나무결도 이쪽이겠죠? 그 다음 판 또 요쪽으로 나무결은 요쪽 그 다음 판은 요쪽 자, 이렇게 나무결이 서로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 판과 판 사이에는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단단하게 만든 형태. 그게 바로 합판입니다. 합판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무 결이 보이죠? 자, 가로로 쌓은 거, 세로로 쌓은 거, 가로로 쌓은 거, 세로로 쌓은 거,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재질이 균일하고 수축에 의한 변형이 적으며 아무래도 이렇게 결방향이 직각이 되도록 쌓아 올린 거다 보니까 방향에 따른 강도 차이가 적은 편이겠죠. 방향에 따른 강도 차이가 적은. 자, 이러한 합판은요, 주로 책상이나 의자, 건축 재료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요거는 흔해서 우리가 흔히 보기도 했죠? 그 다음 직상제 가볼게요. 집상제는요, 목재의 나뭇결 방향이 평행하도록 나란하게 모아서 접착제로 붙인 거. 얘랑 둘 다 접착제로 붙인 건 맞아. 근데 살짝 다른 게 뭐였어? 그렇지, 얘는 평행하도록 놔서 접착제로 붙였다라는 것이 다른 점이죠.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렇게 나무판이 있어. 자, 이 나무판, 나무결이 이쪽 방향이에요. 그 다음 나무판을 이번엔 쌓는 게 아니라 옆으로 배치. 자, 같은 결 방향으로. 그 다음에 또 옆으로 배치. 같은 결 방향으로. 자,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놓고 요 사이를 접착제로 붙이는 거. 요게 바로 집상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사진을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이죠? 이렇게 나무가 한 개예요. 그 다음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자, 각각의 나무가 따로따로 붙어 있는 게 보이죠? 그쵸? 그렇지만 위에서 볼 때 결이 어때요? 결이 들쭉날쭉한가요? 아니죠. 결이 한쪽 방향으로 잘 이어져 있죠? 매우 아름다운 무늬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요게 집상제의 특징입니다.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적은 편이고 외관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외관이 아름다우니까 어디에 쓸까 얘들아? 그렇지. 아무래도 장식품으로 많이 쓰이겠죠. 실내 장식용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자재로서 그 외 벽면, 한 벽면에 되게 예쁜 나무결이 나오게끔 하는 거 있죠. 그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가구, 이런 데 사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밀도 섬유판 볼게요. 중밀도 섬유판 M은 미디엄의 약자이고요. 미디엄. 그 다음 D는 density, 밀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paperboard, 섬유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간 밀도 섬유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앞에 M, D, F를 딴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중밀도 섬유판 과연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봅시다. 원목을 갈아서 가루 상태로 만들었대요. 나무를 갈아가지고 가루 상태로 만든 것에다가 접착제를 넣어서 섞는 거야. 섞어가지고 이거를 강한 힘과 열로 평평하게 압축해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중밀도 섬유판입니다. 자, 사진에 보면 굉장히 고운 가루들이 뭉쳐져 있는 게 보이죠? 다른 사진을 하나 보자면 요렇게 갈아서 접착시켜 놓은 형태. 요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입자들이 고운 게 보이죠? 엄청나게 곱죠? 나무의 결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루로 갈려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요게 바로 중밀도 섬유판이에요. 재질이 강하고 가공이 쉬워서 복잡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작은 입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쁜 모양을 내면서 자르기에도 좋겠죠. 그래서 실내 장식재라든지 문짝, 액자 같은 곳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파티클 보드. 파티클 보드는 중밀도 섬유판이랑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비슷해요. 한 가지 빼고.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조각의 입자 차이입니다. 아까 전에 중밀도 섬유판은 거의 갈아가지고 가루 상태로 만들어서 접착시켰다고 했잖아요. 파티클 보드는 그 정도는 아니고 사용하고 남은 목재를 갖다가 작은 조각으로 내는 정도. 작은 조각으로 잘게 부숴가지고 그걸 접착제랑 함께 강한 힘, 열로 단단하게 뭉치는 거. 그게 바로 파티클 보드예요. 자, 옆에 사진 보면 이렇게 입자가 어느 정도 보이죠? 다른 사진을 보자면 요거예요. 파티클 보드. 훨씬 어때요? 입자들이 눈에 보이는 정도로 크죠? 잘게 그냥 잘려진 정도지 가루가 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입자들이 보일 정도로 잘게 그냥 잘려진 나무들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접착제를 해가지고 강한 열과 압력으로 꽉 눌러버리면 파티클 보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파티클 보드는요, 아무래도 작은 그 나무 조각들이 뭉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갈 만한 공간들이 이렇게 있죠. 공기층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소리도 흡수하고요. 어느 정도의 열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왜? 공기 틈이 있기 때문에, 기공이 있기 때문에 라고 보면 됩니다. 재질이 고르고 소리와 열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가구나 칸막이, 그 다음 실내 장식재 같은 곳에 만만하게 잘 쓰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속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금속은요,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첫 번째 특징, 강도와 경도가 크며 연성과 전성이 좋아 각종 용품과 기계, 건설 구조물 등에 널리 쓰인다. 요게 특징인데요. 강도 뭐야 얘들아? 강한 정도지. 강한 정도. 경도는 뭐예요? 맞아요. 단단한 정도. 단단한 정도. 그 다음 연성은요. 길게 늘어나는 성질. 그 다음 전성은요. 얇게 펴지는 성질. 그것을 전성이라고 합니다. 자, 금속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2번 특징,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 1, 2, 3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속은 철금속, 철과 관련이 있는 금속이겠다. 그죠? 철 플러스 철 이외의 금속, 원소, 철이나 철과 다른 게 섞인 요런 걸로 만들어진 철금속이 있고요. 그 다음 비철금속, 철이 아닌 금속이 있습니다. 또 금속의 한 가지 이상 금속이나 다른 비금속을 섞어서 성질을 개량한, 성질을 바꾼 합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철. 자, 순수한 철이라는 의미겠죠. 순철은 탄소가 거의 없는, 얘들아, 탄소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네? 탄소가 왜? 탄소랑 철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데? 탄소는요, 여러분. 탄소가 많을수록 더욱 단단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탄소가 거의 없대. 그러면 단단할까요? 조금 무른 편일까요? 그렇지. 조금 무른 편이죠. 연한, 순수한 철이다. 연한 성질을 가진 순수한 철이다. 이러한 순수한 철, 순철은요, 전기가 잘 통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 관련해서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전기의 재료, 변압기용 철심, 요런 거 뭐 할 때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탄소 강은요, 탄소가 조금 들어있는 철로 열 처리를 하면 성질이 바뀐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가공성이나 강도, 경도가 아주 우수하다. 가공성, 뭔가 다른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가공성을 말하는 거죠. 강도, 강한 성질, 그 다음 경도, 단단한 성질, 이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 부품 같은 거를 만들 때 많이 쓰이겠죠? 기계 부품이나 공구, 교량, 그 다음 철도, 레일 같은 곳에 많이 쓰이는 것이 탄소강이다. 그 다음 주철. 주철은요, 탄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하다라는 뜻이겠지. 주조성이 뛰어나다. 주조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쇠붙이가 녹는 점이 낮고 유동성이 좋아서 이걸 녹여가지고 거푸집 있죠? 틀에다가 부어서 물건을 만들기에 알맞은 성질. 그게 바로 주조성이에요. 이러한 주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틀에다가 이 쇳물을 부어버리면 복잡한 모양을 딱 찍어낼 수 있잖아. 그지? 복잡한 모양 제작이 가능하며 녹이 잘 쓸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축에는 강하지만 충격에는 약하고 잘 휘거나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주철은요, 기계의 몸체나 가마솥, 그리고 맨홀 뚜껑 같은 곳에 많이 쓰이곤 합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요 사진도 맨홀 뚜껑이죠. 자, 그 다음 비철금속 한번 볼게요. 비철금속에는 구리, 그 다음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구리는요, 전기와 열을 잘 전달하고 녹이 잘 쓸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성과 연성이 좋아서 가공이 쉽다. 전성 아까 뭐라 그랬지? 그렇지. 얇게 펴지는 성질이라고 했죠. 연성은요. 길게 늘어지는 성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연성과 전성이 좋다라는 건 얇게 펴지기도 하고 길게 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양을 가공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가공이 쉽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구리는요.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전선이나 합금에 많이 사용이 된다. 그 다음 알루미늄 볼게요. 알루미늄은요. 굉장히 가볍죠. 우리 요 음료수 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가벼운 거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공기 중에서 녹이 잘 쓰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료수 캔과 창틀에 많이 사용이 돼요. 얘들아, 근데 옛날에는 창틀에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들 플라스틱 창틀 쓰지 그런 알루미늄 창틀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알루미늄 창틀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조금 더럽긴 한데 옛날 거라서 자 요런 식으로 이쪽이 플라스틱이 아니고 어떤 철 같은 형태죠. 요게 알루미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철금속의 합금 볼게요. 비철금속 뭐라 했어? 철이 아닌 금속. 우리 교과서에는 구리랑 알루미늄 있다 그랬죠? 자, 구리랑 연결되는 친구들 여기 나와 있고요. 알루미늄과 연결되는 친구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구리랑 연결되는 친구 한번 볼게요. 구리랑 아연이 합쳐진 거, 그것은 황동입니다. 황동. 색깔이 매우 아름답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짜라란, 요거. 트럼펫이죠. 완전 멋있지 않아? 무슨 금 같아, 금. 금, 금 같아. 너무 예뻐. 이렇게 색깔이 아름답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친구. 황동이고, 구리랑 아연을 합친 합금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전기 재료로도 쓰이고요. 장식품이나 악기로 쓰인다. 그 다음 청동. 청동은 구리랑 주석을 합친 거예요. 마찰에 강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런 동상 있죠? 요런 동상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동상 만들 때 사용되고 기계 부품 만들 때도 사용되는 것이 청동. 그 다음 알루미늄은요. 알루미늄과 구리. 여기도 구리 들어가죠. 구리. 그 다음 마그네슘
합친 게 두랄루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두랄루민은요, 굉장히 가볍고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가벼운데 강해. 그럼 어디에 쓰면 좋을까? 가벼운데 강해. 그렇지, 날아다니는 비행기 쓰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비행기에도 쓰이고요. 자동차의 몸체에도 쓰이는 게 바로 이 두랄루민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철금속, 비철금속의 합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재랑 금속까지 빠르게 알아보느라 고생했어요. 필기 열심히 하시고 머릿속에 쏙쏙 넣어서 다음 시간 우리 대면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또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